한국이 세계에서 자랑할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물맛이 좋다는 얘기는 뭐 한두 번 하는 얘기 아닙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약수가 많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약수가 많을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이 땅은 좁지만 산이 70%나 돼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주 웃기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한국의 이제 수돗물이 정부에서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기피를 하죠. 근데 이제 제 후배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서 교포를 잡고 있는데, 이거 수돗물을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수돗물을 안 마시느냐 이렇게 했더니 수돗물에 칼슘이 많다는 거예요. 커피나 아이 분유를 수돗물에 끓이면 밑에 하얀 침전물이 생기죠. 이것을 이제 탄산칼슘의 석출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맛있는 물의 조건이 물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양을 탄산칼슘의 양으로 이제 환산한 건데, 칼슘이 물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허연 게 많이 나오니까 몸에 좋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후배한테 물어봤죠. 야, 그럼 수돗물 안 마시고 뭘 마시냐 그랬더니 지는 불란서에 에비앙만 마신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수기 때문에 말은 되는데 이건 그야말로 넌센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수가 에비앙하고 비텔, 뭐 그 알프스 산맥에서 나온 뭐 이거는 알겠는데, 사실은 에비앙하고 비테일을 끓이면 한국의 수돗물보다 엄청나게 많은 석회던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아야 소리를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럼 좋은 물이 뭐냐 이거예요. 용제 총화에 우리나라의 3대 명수가 있다. 이것이 오대산의 우통수, 속리산의 삼타수, 충지의 달천수다. 좋은 물에 정의가 있는데 좋은 물은 8가지 공덕, 즉 팔공덕수라고 합니다. 칭찬 정토경에 고요하고 깨끗함, 차고 맑은 것, 맛이 달다, 입에 부드럽다, 윤택하다, 평안하고 화평하다, 기갈 등 한령 없는 근심을 제한다, 여러 근을 장양한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마시면 좀 좋다는 뜻으로도 배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물에. 황희정 스님하고 율곡 선생이 물을 품평을 했는데 맑고 무거운 물을 군자물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맛있는 물의 덕목이 되는 거예요. 현대 학자들은 산소와 미네랄 양이 많은 물이 보통 물보다 약간 무겁대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근거가 있다. 그런데 운하명 선생이 놀라운 물감식 능력을 갖고 있는데 암물하고 순물로 구분해서 순물만 마셨대요. 그러면 순물이 뭐냐? 샘물 중 물밑이 훤히 보이고 가벼운 경우가 순물이다. 물 색깔이 시어 물빛이 어둡고 무거운 것은 암물이다, 뻥이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설칭이라는 시어, 저 이제 혓바닥 저울이라는 걸 뭔데 여기에 그 시어에 많이 나오는 건데, 혓바닥으로서 물맛 보고 물에 가볍고 무거운 것을 잰다 이런 뜻인데, 한국이 발달한 물의 감식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한국에 그만큼 맛있는 물이 많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3대 명수라는 게 뭔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대산의 우통수, 이걸 이제 금강연이라고 그러는데 강원도 평창군의 월정사, 상원사 서쪽 서대 수종암을 바로 우통수로 해서 예전에는 이제 우중수로 불렀다고 합니다. 월정사는 워낙 유명하죠.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오대산 사고가 있었고요. 석가모니의 사리봉안령 국벌에서 석탑도 있고, 주로 보물이 그냥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사찰 중에서 이제 간판 스타라고 볼 수 있는데, 우통수에 관한 기록은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고려 사예에 우통수가 흘러나오는 곳에 수정암이 있다. 초장은 보질도 효명의 시대라고 하는데 고려 중기까지 많은 수행승들이 수행하던 곳이다. 우통수는 한강의 시원이며 아주 중요한 얘기죠. 관에서 제사할 정도다. 말하자면 한강의 시원으로서 관에서 제사한다.
그런데 이게 우통수로 가는 게 답사가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서대정암 방문시에는 월정사의 출입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되는데, 저는 월정사의 정념 스님, 허거 봉선사 해문 스님하고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정념 스님한테 우통수를 좀 가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흔쾌히 오케이 하는데, 이 우통수로 가는 길이 지금 밑에 있는 게 우통수로 됐는데 아주 험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통수가 워낙 유명하니까 평창궁 표지석에도 이렇게 써있어요. 이것은 한수, 한강의 발원지로 물빛과 맛이 특이하고 물의 무게 또한 무거워 우통수라 불리며, 속리산 삼파수와 충주 달천과 함께 조선 3대 명수로 전해진다. 5대 신앙을 정착시킨 신라의 보천태자가 수정함에서 수도할 때 이 물을 매일기로 문수보살에게 공양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이 얘기가 삼국유사에 정확하게 실켜 있습니다. 두 태자가 산속에 이르러자 푸른 연꽃이 갑자기 땅 위에 피므로 형태자 보천입니다. 여기에 암자를 짓고 머물러 이것을 보천암이라고 했다. 여기서 600여 벌을 가니 또 대의 남쪽 기슭에 역시 푸른 연꽃이 핀 곳이 있으므로 아우 효명태자가 암자를 짓고 살면서 업을 쌓았다. 그리고 두 태자는 항상 골짜기 속에 물을 길어다가 차를 다려 공양하고 밤이 되면 각각 자기 암자에서 돌을 닦았다. 이때 정신왕의 아우가 왕과 왕위를 다투었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이를 패하고 네 사람의 장군을 보내서 산에 와서 이들 태자를 맞아오게 했다. 이들은 먼저 효명의 암자 앞에 이르러 만세를 부르니 오색 구름이 7일 동안 그것을 덮어 나라 사람들이 그 구름을 찾아 모두 모여 노부를 벌여놓고 두 태자를 맞아가려 했다. 그러나 보천 즉 보질도는 울면서 이를 사양함으로 효명을 받들고 돌아가 왕위에 오르게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차를 다렸다는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천태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왕위를 사양한 사람이고 효명이 바로 33대 유명한 성덕왕이 되는데, 이 형인 보천태자가 동생에게 왕위를 넘겨준 뒤 그 중국 구화산에 가서 지장보살이 된 김교각 스님입니다. 김교각 스님이 99살로 열반에서 등신불, 아래처럼 등신불이 돼갖고 중국 4대 성지 구화산 지장도량을 개창을 해서, 이건 뭐 불교에 조금 관련되는 사람은 거의 교과서처럼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오대산의 우통수는 한강의 발원지로 알려진다는 데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영석 박사는 강의 발원지는 강하구로부터 가장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와 또 가장 수량이 많은 물줄기를 고려해서 인정을 하는데, 우통수가 한강의 발원지는 엄밀하게 따지면 아니다. 그러면 한강의 발원지는 어디냐? 바로 아래쪽 사진처럼 태백산 도립공원 안에 있는 검룡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통수가 한강의 발원지는 아닐지 몰라도 한강의 역사적인 발원지라는 데는 예스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상원사가 얘기되는데, 이 상원사는 조선 태조 이성계하고 세조와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뭐냐면 태조가 이제 태상왕이 돼서 했을 때 오대산 중대 사자함을 중건하고, 이게 그러니까 조선의 건국기념으로 억불숭유하면서도 불교와 이성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이제 세조 때 세조가 온몸에 중창이 생겼대요. 그래갖고 오대산이 물이 좋다고 그래갖고 이제 왔는데, 이때에 동자가 세조를 박방 밀어줬는데 그래갖고 중창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상원사에 동자 문수상이 지금 국보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유명한 것이 아래에 있는 고양이 두 마리입니다. 세조가 불전에 들어가서 예불을 하려고 그랬는데 고양이가 그냥 방해를 하는 거예요.
뚝방. 그래갖고 좀 이상하다 그래갖고 불전환을 검색을 해봤더니 자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세조가 목숨을 건져갖고 고향이 은혜에 보답한다고 그래갖고 양묘전을 하사를 하고 이 상원사 본당 계당 옆에 두 마리의 이제 고양이 석상이 있는데 좌우간 세조가 우통수 뭐 등등으로 해갖고 등창 뭐 그러니까 병을 고쳤다는 걸로 해서 명성이 매우 높죠. 두 번째로는 속리산의 삼타수인데 속리산 물맛의 명성은 암자 이름으로만 해도 알 수가 있어요. 수정동, 수정암. 수정암은 이제 속리산에서 비군이 유일한 데입니다. 남산약수, 복천암, 탈고암, 상고암. 아니 줄줄이 물과 관계되는데 아래만 보셔도 얼마나 맑은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저기 하면 이제 탈고암이 많이 약수 얘기 안 하는데 요거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도 나와요. 신라 김씨 시조인 김할지가 아래서 태어나 용모가 닮아갖고 이제 한탄을 하니까 속리산에 좋은 약수가 있다. 그래 가보셔. 그래갖고 이 알지가 약수를 마셨더니 글쎄 인간으로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탈고람이 됐답니다. 근데 물론 뭐 진표율사가 속리산에 암자 짓고 해탈하여 뭐 탈고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좌우간 이 약수가 만만치 않다. 이 속리산 법주사의 삼타수하는 청암봉 계곡과 문장다 계곡, 묘봉 계곡 물이 지하수에서 합수해갖고 이게 삼타수가 된다는데 이 발원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아래 사진 보는데 속리산 청암봉 바로 아래에 있는 상고암으로 비종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상고암의 대부분의 속병 씻는데 고쳐준다는 신비한 약수다. 그래서 팔공덕수가 삼타수의 발원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강고암에 성중스님 저거를 했더니 성중스님이 유명한 약수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 삼타수의 발원지는 자기가 잘 몰랐다 그러면서 자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안내를 해주는데 보니까 여기에 팔공독수가 잃는 거는 어느데 공자가 공격하는 걸로 돼서 잘못 기록되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물이 어느 정도냐 그래갖고 이제 이영석 박사가 이거를 TDS 수질 측정기로 물의 혼탁도를 측정을 했더니 0.01 ppm으로 매우 깨끗하고 물이 글쎄 딱 7이더라고요. 중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종 스님이 먼 길을 왔으니 물을 마셔보라고 그래갖고 팔공독수를 마셨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시원한 감은 느꼈지만 제가 명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해갖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워낙 유명하니까 삼타수의 발원지가 여기뿐만이냐 그래갖고 수많은 학자들이 찾았습니다. 그래갖고 김하돈 박사가 그 상고암과 천암봉 사이에 상고암보다 위에서 샘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점은 여름철에 물은 나오는데 건기에 마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충청타임스에서 2008년에 천왕봉 바로 아래에서 바로 우측 쪽에 해갖고 샘물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삼타수의 시작이다 뭐 이런 요건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조령 이화령 이양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백두대간이 나뉘면서 속리산 국립공원 북동쪽에 이르러 천암봉에 돼갖고 이제 세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신통하게 동쪽으로는 낙동강, 남쪽으로는 금강, 서쪽으로는 달천, 한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 낙동강, 금강이 하나의 물줄기였는데 지각 변동으로 서로 분리돼서 다른 물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말로만 그런 줄을 알았더니 1990년도 속리산 종합학술 조사에서 아래에 있는 물고기 종계로 확인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종계가 한강과 금강 이북에서만 발견되는 북방계인 줄 알았더니 남방계 수계인 속리산 동쪽 낙동강 최상류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지각 변동 이전에 이들 세 물줄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것이 세 줄기로 분리돼서 삼타수 또는 삼파수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속리산 천왕봉하고만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속리사의 삼타수는 모두 한강수계를 감안해서 남한강 지류인 달래강의 발원진의 샘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고암이 팔공덕수라는 각자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한국의 3대 명수 중 하나의 삼타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속리상 법주사와 수정암 사이에 냇물가를 아예 삼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주, 약수 또는 오셈이라고 그러는데 오셈은 오도르는 사람이 이 물로 목욕하면 씻은 듯이 낫기 때문으로 이렇게 알려지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내려오는 길인데 조선 정조의 아들인 순조의 태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왕의 아들이라 이제 태도 길지 안장을 하는데 아래처럼 그냥 웅장하게 이제 장식해 갖고 일반 태실하고는 다르죠. 이것이 인적이 매우 드물고 경사가 급해서 올라가는데 아주 고생을 합니다. 자, 이제 한국의 3대 명수에서 세 번째 이제 달천수는 충주 곳곳이 달천, 물맛조와 단냇물, 달천으로 변화했다. 이래갖고 달천에서 다른 순수 우리말인 달다에서 음을 빌린 거죠. 그리고 괴산의 감물면은 감은 달다는 뜻이고 물 자체가 이제 우리말로 물이죠. 충주의 단월동, 단호사, 여기 단도 달다는 의미로 해서 이쪽에나 있던 달자가 그냥 기본인데 여기가 수달이 많아서 달강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수달피곡에 달천리 뭐 이런 말도 있고 달래고개라도 이제 부른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유명한 거는 글쎄 임진왜란때 명나라 장수 이효성이 이 달천 물맛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글쎄 한 꼭저로 얘기를 했는데 이 물은 중국 여산의 발물과 같다. 말하자면 중국 최고의 물맛과 같다는 칭찬을 했으니 이게 만만치 않은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충주에서 삼봉국도로 수안보길로 오면 이 우측에 충주의 명물은 달천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안의 택리지에도 속리산 9구비의 물이 청주에 와서 청천이 되고 괴산에 와서 괴강이 되고 충주에 와서 달천이 된다. 그래서 달천의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 발원 괴산군 충주시 달래강 아예 쭈루루 하여튼 달자로 돼 있어서 이 동네가 있던 물루서는 짱이다 이런 내용하는데 속리산 정의품성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 보면 지방하천에 달천이라고 돼 있는데도 충청북도 안내판도 이겁니다. 지방하천으로 한 곳에서 세 개의 강으로 갈라지는 곳은 세계에서 오로지 유일하게 속리산뿐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강이 한강, 금강, 낙동강으로 해서 남한의 3대 강으로 이루어지는 남한의 젖줄로 대동맥을 이루고 있다. 뭐 어마어마한 얘기를 짜르륵 써놓은 겁니다. 이게 뭐 한마디로 근거 없이 혼대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달천수하고 삼타수하고 같은 막물락으로 해서 달래강 상류 속리산에서 발원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따져보면 3대 명수 중에서 2개가 달래강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에 판매하는 생수 중 상위는 거의 모두 달래강에서 채취한다. 이 명성을 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hunam봉의 정상 표지석의 앞면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속리산에는 한강, 금강, 낙동강도 우리나라 3대 하천으로 흘러드는 물이 갈라지는데 이를 삼파수 또는 삼타수라고 한다. 이 속리산 삼파수는 충주 달천물, 오대산 우통수물과 함께 가장 좋은 물로 꼽힌다 하면서 뒤쪽에 이곳은 조선의 3대 명수 삼파수, 달천수, 우통수 중 삼파수의 발원지다. 삼파수란 동으로 낙동강, 남으로 금강, 서로 남한강을 흐르는 물을 말하며 이곳 천안봉에서 나누어진다. 저게 이제 천안봉에서 찍은 사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삼파수, 달천수 모두 속리산 천안봉에서 시작을 하는데 상과함의 약수가 두 곳의 원천수라는 뜻과도 다름없어요.
있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삼타수와 달천수를 분리해서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상과함에서 내려오더라도 달래강 구역의 어느 지역에서 이제 나오는 물도 최고라는 걸로 하고 30km 가는 여정 중에서 지금 현재 3번 국도를 확장을 해갖고 생태계가 워낙 변화해서 이게 어디를 말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석규 선생은 같이 답사를 하면서 달천 자체가 달천수로 보면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